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어디로 튈지 조금 굉장히 많이 헷갈리시죠. 뭐 지난 한 2주 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안 움직일 것 같은 시장이 뭐 그 이후 저 만기가 딱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부터 변동성이 조금 커지더니 위쪽으로 가는 듯 하더니 아래로 확 밀어놓고 그 지난주까지 상당히 또 좀 무서운 시장 그런 시장이 나오더니 또 오늘은 또 아닌가 싶을 정도로 또 들어놓는 그런 모습이죠. 자, 지금 변동성은 좀 커지는 그런 변동성 확대 국면으로 들어갔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뭐 오늘도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한 가지 짚어보면서 나중에 투자 전략까지 수립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의 시장부터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 시장 굉장히 좀 좋았죠. 코스피 시장 약 1.02% 정도 상승하면서 2123.5포인트로 마감된 모습이었고요. 자, 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 자, 2.13% 정도 상승 마감했죠. 자, 그리고 뭐 저런 것들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선물 시장도 보시게 되면 282.80으로 약 1% 정도 상승했고, 자, 뭐 코스피 200 지수도 마찬가지 선물 시장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뭐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자, 오늘은 체감 지수조차도 굉장히 따뜻했던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자, 684개 종목이 올라오고 156개 종목이 떨어졌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038개 종목이 올라오고 228개 종목이 떨어졌어요. 자, 뭐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거나 뭐 아니면 다른 종목들 두들겨 맞을 때 혼자 버텼다든가 이런 종목들은 오늘 대체로 조금 마이너스권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뭐 일반적으로 지난주에 뭐 조금 낙폭이 컸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이렇게 반등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프로그램 쪽을 살펴보게 되면 프로그램 쪽은 뭐 그렇게 특별하게 좋은 수급은 아니었어요. 자, 뭐 차익 쪽은 뭐 30억 정도니까 39억이니까 뭐 이건 별로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요. 비차익 쪽에서 약 1000억 정도, 1090억 정도 비차익 쪽에서 순매도가 나왔는데 시장이 뭐 그전에 지난주에 워낙 좀 고생을 많이 시킨 모습이라서 그런지 좀 잘 버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뭐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다들 좋았죠. 일본 쪽도 마찬가지 뭐 0.7% 정도, 이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0.7% 정도 상승했는데 중국 쪽은 뭐 조금 좀 아침에 살짝 플러스로 출발했다가 마이너스권도 한번 살짝 줬다가 다시 좀 오후장 들어서 다시 좀 힘을 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뭐 홍콩 쪽이 지금 약 1.5% 정도 상승했는데 홍콩 쪽은 약간 좀 위쪽으로 위에 꼬리를 조금 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고점에서는 홍콩은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원달러 환율은 2원 90전 정도 떨어져서 1176원 정도로 마감했는데요. 자, 이 원달러 환율이 생각보다 좀 잘 안 떨어져 주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조금 좀, 원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그나마 조금 좀, 마음이 놓이겠는데 일단 원달러 환율 부분들은 올라올 때 상승 탄력에 비해서 조금 지금, 원화가 강세로 갈 때,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떨어질 때 이때 강도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자, 일단 뭐 오늘 시장의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코스피 시장 10분봉인데요. 아침에 좀 많이 떠서 시작했죠. 지난 주말에 좋은 일들이 좀 있었죠. 뭐 시진핑도 무역 협상을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무역 협상이 뭐 1차 협상이 뭐 거의 좀 합의점에 도달해 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꼭 뭐 토를 답니다. 시진핑도 뭐 원하지만 반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토를 달았고요. 트럼프도 마찬가지 뭐 평등한 거는 말도 안 된다. 뭐 중국은 지금 천장에서 출발하고 우린 바닥에서 출발하는데 이 평등이라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꼭 한마디씩 토를 달았습니다. 자, 아침에 지난주에 아무래도 좀 많이 빠졌다라는 거 이런 부분 플러스 그 좀 우려감들 이런 게 조금 해소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아침에 좀
올라서 시작했죠. 그리고 조금 반등 시도를 했지만 이 거래소 쪽,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이 지수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이 오늘은 좀 부진했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뭐 시가총액 1등, 2등 종목들이 조금 음선으로 마감됐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부담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옆으로 행보를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아래로 눌러놓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된 하루였습니다. 자, 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일봉을 보시게 되면 약간은 아쉽죠. 약간은 아쉽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22평선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살아있는 위쪽으로 이렇게 빨간 선인데요. 위쪽으로 이렇게 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이게 이렇게 휘어지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어쨌거나 뭐 오늘은 반등 시도는 좀 강한 반등 시도가 있었는데 지금 뭐 저 대표주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부진하면서 20일 이동평균선에 좀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된 하루였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자, 거래대금 부분들도 저 하락했을 때 거래대금들 자, 이때보다 거래대금이 상승했을 때 거래대금이 조금 작죠. 반등 탄력은 반등은 좀 20포인트 이상 나왔을 때 올라가는 힘은 올라가려고 하는 힘은 그 캔들이 나온 거 지수가 올라간 것만큼 그렇게 강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코스닥 시장 좀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더 좋았죠. 왜일까요? 많이 빠졌으니까. 지난주에 저 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한 2%대 정도 빠졌지만 코스닥 시장은 5%대 빠졌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반영한 겁니다. 아침에 요것도 좀 올라와서 시작해서 뭐 제약바이오 쪽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눌러놨죠. 자, 그런 부분들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끝까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강세를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오늘 하루로 이렇게 본다라면 뭐 하나 좀 나무랄 거 없는 그런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자, 일봉으로 위치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랬었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60선 근처까지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벌써 이때부터 좀 밀리기 시작해서 꽤 좀 됐죠. 그러면서 62평선까지 지난주에 붕괴를 시킨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지난주에도 플러스권 마감됐는데 금요일 정도예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모습으로 마감이 됐죠.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 좋아서가 아니라 키 맞추기 차원 그 정도로 진행된 모습이고요. 자, 뭐 지금 오늘은 62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 이평선 같은 경우는 60선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저항선으로선 큰 의미가 없습니다. 좀 쉽게 뚫을 수도 있는 그런 선이니까 자, 이 진짜로 조금 저항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20선, 120선 자, 요런 것들이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뭐 62평선은 상향 돌파하고 끝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수급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볼까요? 자, 일단 전체적인 수급 짚어보면 자, 코스피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지지난주에는 3일 외국인들 3일 연속 팔았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는 8일 연속 팔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13일 연속 팔았네요, 외국인들. 자, 뭐 어마무시하게 팔아댑니다. 자, 뭐 오늘도 약 2,500억 정도 매도하면서 이 기간 동안 대량 매도한 게 2조가 훨씬 넘는 그 정도 금액을 순 매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까? 외국인들 매도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저기에는 아마 그런 수급도 좀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MSCI 그 지수 편입되는 문제들 그런 부분 쪽에서 우리나라 쪽 편출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 있을 거고요. 또 뭐 이게 현물 쪽에서는 이렇게 계속 매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선물 쪽에서는 또 매수가 좀 있었기 때문에 생으로 저렇게 많이 파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외국인들은 13일 정도 연속해서 순매도를 했고, 그리고 2조 훨씬 넘게 매도를 했다라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외국인들 매도가 좀 막바지 국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요거는 긴 관점이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뭐 이번 주 내일이나 모레 정도 뭐 그쯤에는 조금 순매수로 이렇게 돌아설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 뭐 한 3일 정도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난주에 코스닥 시장을 보고 자,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이틀 그 다음에 말 떨어지기 무섭게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한 3일 정도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숫자는 코스닥 쪽에 3일 정도 매수하고 있는 이 숫자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자, 왜냐하면 이따가 시장 전망 시간에서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이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보다는 수급적으로 지금 상당히 좀 불리한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따가 시장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시장 보시게 되면요.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 좀 지금 이틀 연속 좀 순매수가 들어왔죠. 그런데 이것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선물시장의 현재가를 잠깐 좀 살펴볼게요. 자, 이 선물시장의 현재가를 보는 거는 그것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 현재가 화면이 아니라 이 미결제 약정을 보기 위해서 시청자님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는 건데 자, 이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있죠. 이 미결제 약정의 한 846계약 정도 미결제 약정이 늘어났죠. 그런데 외국인들 순매수가 시장에서 한 2천억 정도 이상 됩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약 3,700억 정도 그쯤까지도 선물시장에서 순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 5장 들면서 이들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는 미결제 약정이 한 4,700계약 정도 미결제 약정이 늘었었는데 자, 지금 종가 무렵으로 가면서 846계약 정도 자, 이 정도 늘었다라는 거는 다 청산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장중에 단타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청산을 하고 그리고 또 어제 그저께 이렇게 외국인들 수급을 한번 요거는 일단 미결제 약정 봤으니까 그냥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시면 자, 여기서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들 요런 부분들 특히 오늘 어제 자, 요렇게 들어왔던 부분들은 그 전에 매도 쳤던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청산 주문 지난주에 지난주 초중반에 선물 매도가 많았으니까 아마 좀 따뜻하게 수익이 났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은 단타를 치면서 차익 실현을 병행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옵션 쪽 한번 살펴볼까요? 옵션 쪽은 외국인들 콜옵션 쪽에서 한 4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도 콜옵션 한 28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따뜻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쪽에서 콜 쪽에서 80억 정도 매도를 쳤는데 그거 손해보고 손절매 친 거예요, 외국인들. 자, 그리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따뜻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자, 이때 매수했던 부분들, 콜 쪽에서 매수했던 부분들 자, 일부 청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풋옵션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좀 약이 올랐나 봐요, 지금. 오늘 이때 한 133억 정도 풋옵션을 순매수를 했는데 자, 이때 많이 좀 빠질 때였었죠. 쫓아가면서 매수를 했는데 뜨거라 아니다. 이거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금요일 날 바로 좀 청산을 했고 오늘 또다시 한 60억 정도를 풋옵션을 사는 모습인데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도 쳤던 거 풋매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르거나 옆으로 기면 수익이 나는 그리고 만기가 멀리 있을 때는 좀 많이 올라가면 수익이 좀 더 빠른 시간에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죠. 자, 요거를 또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착실하게 챙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누적 포지션 한번 볼게요. 누적 포지션을 보게 되면 요게 만기 이후에 나온 모습인데요. 자, 누적 콜옵션 포지션입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서 한 콜 매도를 외국인들 98억 정도 매도를 쳤었는데 이거 좀 줄어드는 모습들은 이 매도를 쳤는데 이 콜 옵션 쪽이 주가가 올랐으니까 자 이거는 손절매를 쳤다라는 얘기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도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이때 상당히 매수를 냈다가 잘 챙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뭐 콜옵션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이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를 한다고 없는 게 아니라 저 일부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남아있는 포지션도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풋 쪽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126억 정도 풋옵션을 순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 그래서 이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풋 매수했던 거 이날 다 챙기고 뭐 열심히 챙기는 모습이라서 금융투자는 착실하게 좀 수익을 챙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옵션 시장에서 상당히 변동성 확대를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요 수급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만기가 지난 지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뭐 이걸 갖고 뭐 이쪽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추적을 잘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쪽이겠구나라고 정말 좀 그 아이디어를 딱 줄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은 계속 챙겨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특징 섹터 하나 좀 말씀드릴 텐데요. 자, 한국 화장품 제조인데요. 자, 화장품 관련주들 이때 저 중국 광군제 전에 자, 화장품 관련주들 자, 이때 광군제 전에 요럴 때 조금 매수를 해서 광군제 즈음에서 팔고 나왔으면 참 좋은 그런 매매가 됐었겠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난 주말에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죠. 외교부장이 우리나라를 다음 달 초쯤에 방한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 화장품 관련주들, 중국 소비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요. 자, 뭐 이거는 우리나라에 왕이가 오는 거는 그 사드 배치 때문에 뭐 상당히 좀 안 좋았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 그 이후에 처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그동안도 뭐 시진핑이 한국을 오니 뭐 누가 오네 그런 얘기들은 좀 많았었는데 그게 현실화되진 않았고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 왕이 외교부장이 다음 달에 방한한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좀 올라왔죠. 좀 올라왔는데 벌써 올라온 거 쫓아가시면 안 되죠. 요거는 일단 뭐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도 좀 올라왔고 이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는 끼가 제일 있는 종목이에요. 화장품 주식들 중에 뭐 좀 단기간에 무슨 일이 있다라면 이슈에 가장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이 한국 화장품 제조라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다음에 아모레퍼스픽도 좀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런데 위쪽으로 꼬리를 좀 달았어요. 자, 위쪽으로 이렇게 길게 좀 꼬리를 달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거를 의미하느냐? 쫓아가면 물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음 달 초니까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이렇게 좀 조정받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라면 이게 날짜가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자, 그래서 좀 조정받는 구간에 좀 노려본다라면 그 날짜가 확정되고 뭐 그런 일정이 이렇게 진행돼감에 따라서 뭐 짧은 매매 그 정도는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온다 그러면 그때 오기 전에 팔아야 돼요. 이런 것들은 오기 전에 팔고 또 그다음에 뭐 시진핑하고 우리 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나중에 12월 달에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미리 조금 조정받는 구간에 매수를 해놨다가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시장이 정말 많이 영악해졌어요. 전에는 뭐 어떤 종목들 당일날 팔면 됐는데 이제는 한 2, 3일 전에 고점을 찍고 뭐 심한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고점을 찍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상당히 좀 저점에 매수해서 좀 들고 가는 미리 그러니까 어떤 현상들을 미리 캐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 주식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종목을 제가 한 종목을 좀 말씀드릴 텐데 DK락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요거를 한 240일짜리 차트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요게 1년 내내 옆으로 뭐 그냥
예, 정말 지루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죠. 그런데 자, 지금 이런 부분들을 실적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자, 요게 시간이 실적 부분들 잠깐 볼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예, 실적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런 게 딱 나와요. 지금 주가는 아까 확인하셨듯이 주가 자체는 좀 옆으로 계속 기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디케이락을 보시게 되면 자, 작년에 여기에 조금 이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보시면 자, 여기 2018년도에 매출액 665억, 그 전에는 536억, 영업이익 자, 매출액 18억, 작년에 매출액 59억.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자, 1분기, 2분기, 3분기. 자, 이거 매출액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665억이니까 지금 상당히 좀 3분기까지 늘어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2억, 35억, 24억. 자, 이렇게 되니까 얼핏 봐도요. 자, 요거 46억에다가 70, 한 80억 정도 나오죠, 지금. 예, 영업이익도 한 76억 정도 나오겠네요. 81억 정도 나오겠네요. 자, 영업이익 81억 정도, 전년도에 영업이익 59억. 자, 실적 부분들은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얘기죠. 자, 매출액 부분들,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들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차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차트는 그냥 옆으로, 예, 그냥 자를 대고 옆으로 긋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좀 나중에 좀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좀 매수해서 좀 그냥 두다 보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고요. 자, 뭐 그렇다고 이슈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뭐 수소차 뭐 이런 쪽들 조용하잖아요. 조용합니다. 자, 그런데 주가 자체는 예, 뭐 실적 부분들 상당히 좀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래에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자, 상당히 좀 아래에 내려와 있습니다. 저 밸류에이션 측면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게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뭐 한 100억은 좀 훌쩍 넘어가는 그 정도 실적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예, 이게 전체 시가총액은 758억 정도. 밸류에이션 매력도 갖고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갖고 그냥 조금 분할해갖고 매수를 하셔야죠. 자, 매수를 해갖고 조금 뭐 빠지더라도 분할해갖고 매수하시다 보면 예, 10,000원대는 이렇게 줍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이 기다리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뭐 꼭 9,000원대 초반쯤에 사면 10,000원대 꼭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 차라리 쫓아다니는 그런 매매를 하지 말고 요런 것들 저점에서 매수하는 그런 매매가 좋겠다. 요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디케이락. 자, 일단 지수를 조금 전망을 말씀드릴 텐데요. 자, 일단 코스피 시장은 뭐 그나마 이 수급 쪽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MSCI 지수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슈가 끝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나마 조금 수급적으로 나아요. 자, 일단 뭐 코스피 시장 말고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자,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해마다 시장을 괴롭히는 부분들이 대주주 양도세 부분들이 있죠. 자, 이게 지금 현행은 15억입니다. 현행은 15억인데 내년부터는 10억으로 바뀌어요. 자, 여기서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뭐 코스피 시장도 해당이 되지만요. 여기에 해당이 되지만 거래 규모가 좀 크잖아요.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충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해마다 고생을 시키는데 뭐 이거 올해는 15억에서 10억이지만 내년에는 더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뭐 후년에는 3억까지 줄인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시장의 부담으로 남을 겁니다. 악순환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작년 같은 경우는 대주주 양도세 그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아서 괜찮았는데요. 재작년 시장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뭐 그걸 재작년 걸 볼 시간은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재작년 12월 달 코스닥 시장 차트를 한번 보세요. 자, 그때보다 지금은 좀 또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자, 올해 들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6조 8천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그 물량 중에는 상당 부분이 대주주 양도세에 해당이 될 거고요.
자, 양도세율은 뭐 물론 차익에 대해서 내는 거겠지만요. 양도세 25%에다가 그 지방소득세 2.5%에서 27.5%의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리고 기준이 이달 말이기 때문에 12월 말이기 때문에 그때 해당이 되면 나중에 내년에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일에 해당이 되면 이 부분들은 좀 거기에 양도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나중에 올라오도 해당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급의 부담으로 남을 겁니다. 자, 요 대주주 양도세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수요일 날 배워야 산다 시간 요때 조금 더 자세히 짚어봐 드리기로 하고요. 12월 달 같은 경우는 하여튼 코스닥 시장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굳이 거래를 하시겠다라면 거래소 쪽에 좀 배당이 많은 종목군들 요런 쪽으로 매매하시는 게 훨씬 좋겠다. 요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저는 이따가 저녁에 야인 시대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